뭐가? 뭐 보고 있어? 최근에 아이브 컴백한 거 봤어? 장원영이 스타일링을 바꿔서 앞머리를 내렸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이 토미애랑 닮았다며 비교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그런데 세상엔 예쁜 캐릭터가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토미애랑 닮았다고 그러는 걸까? 글쎄, 만화 속에서 엄청난 미인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특유의 매혹적인 분위기 때문 아닐까? 근데 사실 토미애는 엄청난 악녀라는 거 몰랐지? 정말? 성격이 나쁜 거야? 어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엄청난 미인이지만 악녀 같은 성격을 가진 토미애는 이런 짤들로도 잘 알려져 있어. 이렇게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봐도 성격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알 수 있지? 토미애는 이토준지의 대표작 중 하나야. 공포 만화를 좋아한다면 모를 수가 없는 작가지. 그의 작품은 기괴하고 충격적인 그림들로도 유명하지만 인간의 약한 본성을 끝까지 파고들거나 추악한 면을 극대화하는 등의 스토리텔링도 아주 뛰어나. 특히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죽음과 노화 같은 원초적인 공포를 이야기 속에 아주 잘 녹여내지. 하지만 호러 장르이면서도 대중적으로 폭넓게 선호될 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무시무시한 내용과 대비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굉장한 미남 미인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런 점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제일 사로잡았던 건 단연코 토미애라고 할 수 있어. 토미애는 1987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했는데 출간된 지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걸 보면 토미애의 첫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지. 허걱, 그렇게나 오래된 줄은 몰랐네. 뭔가 시대를 넘나드는 매력이 있는 게 아닐까? 보면 볼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것 같아. 정말 그렇지? 토미애는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을 띠고 있어. 단편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기괴하고 강렬하지. 특히 시작부터 토막난 채로 발견되었다는 건 엄청 충격적이지? 그런데 사실 범인은 토미애의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었어. 장례식까지 마쳤는데 태연하게 교실에 나타나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토미애는 엄청난 미인이야. 윤기 나는 긴 생머리, 왼쪽 눈 밑에 점, 그리고 살짝 올라간 눈꼬리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상이지. 그래서 이런 고양이상 미녀들이 토미애랑 닮았다고 자주 언급되는 거야. 토미애의 미모가 어느 정도냐면 어떤 여자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톱모델조차도 한눈에 반해버릴 정도야. 미인계를 사용해서 남자들을 현혹한 다음 광기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지. 또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이렇게 이기적인데다 굉장히 잔인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마구 괴롭혀. 주로 자신에게 홀린 남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에서 희열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토미애에게 홀린 남자들은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추종자가 되어서 토미애가 원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돼. 또 이렇게 홀려버린 남자들은 마지막엔 결국 토미애를 없애고 싶어 하게 되는데 독특한 점은 꼭 몸을 토막 내버린다는 거야. 아이고 끔찍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토미애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야기 진행이 안 되잖아. 차근차근 들어봐. 토미애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어떻게든 살아난다는 특징을 가졌어. 예를 들어 몸을 두 동강 내면 각 부분에서 두 명의 토미애가 생겨나고 여러 조각 내면 여러 명의 토미애가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조각 하나당 하나의 토미애가 새로 생겨나는 거니까 엄청난 자가 복제 능력과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강산이나 콘크리트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방사선을 쬐면 오히려 재생 속도가 더 빨라져. 심지어 독에도 면역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음식에 타서 먹여도 멀쩡해. 그리고 토미애의 피를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받으면 점점 외모나 성격이 토미애와 닮아지다가 결국엔 완전히 변하게 돼. 심지어 머리카락 한 가닥만 몸에 붙어도 이 머리카락이 몸속으로 침투해서 점점 토미애화 되어가지. 그런데 이렇게 토미애가 여러 명 생기면 서로 알아볼 수도 있겠다. 물론 서로 알지.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겨난 여러 명의 토미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토미애들은 재생과 증식을 통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과 성격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 또한 공통적으로 갖게 되지. 서로 진짜 토미애는 본인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게 되면서 마을 하나가 송두리째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는 에피소드도 있어.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거듭해서 점점 많아진다니. 이런 초월적인 요소 때문에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럼 토미애는 무서워하는 거나 약점은 없는 거야? 물론 있지. 토미애는 사진 찍히는 걸 극도로 싫어해. 사진 에피소드엔 이즈미사와 츠키코라는 소녀가 나오는데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돈을 받고 팔고 있었지. 토미에는 이 에피소드에서 선도부로 등장하는데 츠키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같은 선도부 남학생들과 함께 괴롭히기 시작했어. 결국 토미의 사진을 찍던 현장을 선생님께 들켰고 정학을 당하게 되었지. 츠키코는 집에 와서 토미의 사진을 인화해보게 되는데 어쩐지 사진이 멀쩡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괴물 같은 얼굴들이 함께 찍혀 있는 거야. 토미에한테 앙심을 품은 츠키코는 이 사진을 교내에 뿌리게 되고 분노한 토미에는 추종자 선도부 남학생들을 시켜서 츠키코를 없애라고 하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토미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게 확실해졌지?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 츠키코가 토미에를 괴물이라고 부르자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엄청난 두통을 느끼게 되고 결국 머리에서 괴상한 돌출물이 자라나게 되었지. 토미에의 약점은 하나 더 있어. 그건 바로 불이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결국 분열되고 재생되어 살아나지만 재가 될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면 재생이 불가능해. 하지만 완벽히 연소되지 않으면 타다 남은 덩어리에서 또다시 부활하지. 아휴, 그냥 좀 성격 나쁜 미인으로만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캐릭터였네. 정말 그렇지? 만화를 읽다 보면 토미에는 단순히 모든 남성을 홀려버리는 구미호 같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을 매혹시키고 끌어당겨서 완전히 그 속으로 매몰시켜버리는 힘이나 현상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작가는 왜 그런 힘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니? 우리나라에서는 이토준지가 어렸을 적 친누나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그걸 토미에에게 투영시킨 것이다. 즉, 토미에의 모델은 작가의 친누나다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이토준지의 인터뷰를 보면 개인적 경험에서 유래한 일이며 가족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긴 했지만 모델이 친누나라고 직접 언급한 적은 없어. 그래서 이 얘기는 인터뷰가 퍼지는 과정에서 다소 왜곡된 거라고 할 수 있지. 또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적인 힘, 토미에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건 작가가 공포 만화 특유의 잔혹성을 이야기 속에 풀어내는 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이야. 만화의 제일 첫 에피소드에서 죽은 줄 알고 장례식까지 치렀던 토미에가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는 장면 기억나? 이렇게 신체를 파괴했지만 그 신체가 오히려 재생되고 증식되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전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서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야. 또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감을 죽음 이후의 신체 증식으로 한 번 더 증폭시키면서 독자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는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신체가 증식되는 과정에서 아름다웠던 미인 토미에가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묘사되는 것도 끔찍한 것 같아. 물론 그런 섬세한 묘사도 공포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지. 이렇게 신체 파괴와 증식이라는 무시무시한 과정이 커다란 고리처럼 끊임없이 순환되면서 늪처럼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작가의 이런 기괴한 상상력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화가 더해지면서 이 그림들이 무작정 끔찍해 보이지 않고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미에가 분열되는 과정을 코스프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워낙 독보적인 캐릭터이다 보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여러 번 영화화되기도 했어. 하지만 실사 영화는 항상 배우 캐스팅이 문제가 되었어. 토미에가 갖고 있는 구미호 같은 매력을 원작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아참, 난 토미에 말고도 이토준지 만화 중에서 소용돌이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 여기 등장하는 여주인공도 정말 예뻐. 소용돌이 내용은 스포하지 않을게. 이토준지 만화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봐. 으악, 난 안 볼래. 뿡이 너가 나중에 내용만 알려줘.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